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판가리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지선공천회의에서 군복 같은 야상을 입고 나와 한 말입니다. 한 당직자는 현 단체장들을 지옥훈련시키겠다는 뜻이라는 어마무시한 부연 설명까지 했죠. 전두환 신군부 환상일 아직도 못 버렸습니까? 계엄군에게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던 그 순간이 떠오른 건 저뿐인가요? 이것이 장동혁 대표가 말한 쇄신입니까? 도무지 부끄러움이란 없는 국민의힘이 미래, 민주, 공화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새 당명을 고심 중이라죠. 그 당에 없는 것만 잘도 골랐습니다. 2월 21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장동혁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1심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 역시나 절윤을 하지 못하는 모습, 1심 재판의 그 선고까지도 부정적으로 보는 모습, 뭐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간이 어딘지 그것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근간은 전한길, 전환길, 고성국, 이런 전광훈 이런 분들이 자신감의 세력이다. 근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입장문 사실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애매모호한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애매모호하지도 않고 확실한 본심을 드러낼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 세 번째 문장인가 네 번째 문장인가에 안타깝고 참담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입장문을 본 국민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깝고 참담하다. 예. 그냥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기대가 없던 분들뿐만 아니라 다행히 저는 기대가 없었습니다만 아마 이 화면을 보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전혀 안 했겠지만 저는 저희랑 저쪽 편에 있는 저희랑 다른 편에 있는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안타깝고 참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체 왜 이러는가? 제가 그 전한길 씨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장동혁 대표가 이 사람 손 잡으면 영원히 못 놓을 거라고 했었거든요. 잡는 거는 이렇게 같이 손을 뻗어서 잡아야 되지만 놓는 거는 그쪽이 안 놓으면 못 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한길 씨가 안 놓고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당대표가 되고 싶어서 전한길이라는 극우 세력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운명공동체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한길 씨가 제가 이 끝장에서 한 3주 전에 얘기했었나요? 전한길 씨의 그 재신임. 그래서 너 윤석열이랑 전 대통령이랑 선 긋는 순간 난 너 불신임할 거야. 라고 했던 그 귀국하자마자 했던 얘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결과 보고서를 입장문을 통해서 제출한 거죠. 나 저런하지 않아. 나 윤어게인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나를 끝까지 지켜줘. 전한길 씨 세력과 정광훈 씨 세력과 그리고 고성국 씨 세력과 함께하면은 차기 전당대회 때 이번 지방선거 폭망하더라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정말 예측하지 못한 하지만 놀랍지는 않은 그런 입장문을 낸 게 아닌가라고 좀 봤습니다. 차기 당권에 중점을 맞춘 입장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당초에는 19일 선고 직후에 입장을 낼 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입장을 냈고요. 뭔가 지도부에 약간 반발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입장을 낸 직후에 냈고 약간 입장도 좀 비슷했어요. 결이 비슷해서 혹시 서로 좀 교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그 장동혁 지도부가 사실은 직후에 바로 입장문을 내지 않고 이거 그냥 침묵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원래는 제가 그때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9시인가요? 9시 반에 했다가 그게 또 30분 연기됐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더 센 입장문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판사니까 그 지기현 재판부가 일부 인정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것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도부가 반발해가지고 최고위원들이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나마 나은 입장문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원래는 지기현 재판부를 더 까는 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굉장히 개변 같은 입장문이었는데 특히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저는 약간 진짜로 기를 의심했는데 이 내란 혐의가 인정하기가 어렵다. 허점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 허점이 많은 이유가 지기현 판사가
마지막 양심으로 남겨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 입장문에 우리 다시 뭉치자 일어서자. 그러니까 그 윤 어게인 세력한테 계속해서 뭔가 자신을 위해서 윤석열의 부활을 위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달라, 시위를 해달라, 약간 이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예. 근데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킨다고 하니까 그러면 3심까지 자기는 윤석열은 내란의 재미가 없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는 도대체 왜 저런 입장문을 냈을까? 사실은 예측 불가고 그냥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뭐 약간 건전한 보수들이 이야기하는 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만의 안위를 위해서 혹시 자기가 지방선거에 지더라도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자기를 도와줄 세력한테 이번에 저 같이 갑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내부에 반발 목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되게 충격적인 건 이 장동혁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1심 판결을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더 강한 메시지였는데 그나마 좀 완화된 거라면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국힘 지도부 일부가 막았다고 하는데 예.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상계엄 때도 저희가 국무위원들 비판했었잖아요. 네.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그 정도로 황당한 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도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나중에 혹시나 장동혁 지도부가 폭망했을 때 나는 그때 막으려고 했었다. 나는 반대 의견 냈다. 아닙니다. 못 막았으니까 그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데 거기서 강성 지도부는 또 동조를 했다고 하는데 누군지 뻔히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일 거라고 그렇죠, 보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김민수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그 탄핵 판결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부정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도 부정한 지도부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내란 재판 1심 판결도 불복한 지도부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사법부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두 최고기관의 판결조차 불복하는 지도부. 이게 사실 공당으로서 이게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근데 정말 이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이 입장문을 쑥 읽어보면 놀랄 정도로 윤석열이 했던 것과 쏙 빼닮아 있어요. 윤석열이 뭘 했습니까? 계속해서 본인이 이번 판결문에 솔직히 아까 직위원의 마지막 뭐 양심을 남겨놓다 했지만 솔직히 저희 진영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양심조차 팔아버린 판결문 같은 느낌이었긴 그렇죠. 합니다만 예. 그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체포조 운영과 관련돼서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체포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가 있고 판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게 계속 윤석열이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사실상 자기랑 의견이 달리하는 사람들은 다 반국가 세력,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들여야 하는 세력, 다 체포해야 되는 세력 이렇게 규정한 거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자기한테 절연하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갈라치기 하는 거다. 똑같아요. 자기랑 의견 달리하는 사람은 갈라치기. 이 사람들을 절연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끌어내야 된다. 체포해서 가둘라고 했던 윤석열과 이 절연하려고 하는 장동혁 놀랍도록 닮아있다. 그러니까 아하. 윤석열의 아바타 같은 행동을 지금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새로운 아바타로 장동혁이 떠올랐네요. 시즌 2. 네. 시즌 2네요. 예.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미디어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란을 여전히 부정하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헌재에서도 1심에서도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여전히 부정하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아예 떠들기 시작했어요. 이거 너무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판결문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판결문에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거 비상계엄 부활 아니다. 우리가 무슨 피해를 줬냐.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주장이 결국에는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이거는 피해를 주지 않은 그냥 경고성 계엄이다. 이게 계속 일맥상통하거든요. 근데 지금 직연재판부가 이번 판결문에서 가장 큰 잘못이 약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란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게 너무 황당해요. 그러면은 내란이 성공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란이 실패했으니까 감형했어요. 내란이 성공하면은 이거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새로운 공식.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전두환을
그 우리 1995년인가요? 그때 검찰이 불기소합니다. 그 불기소 이유가 뭐냐면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 들끓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특별법이 나오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뭐 지금처럼 비슷하게 한마디로 특검, 뭐 내란 재판부 이런 취지로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전두환이 다시 한번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직위원 재판부가 이번 1심 판결에서 약간은 뭐 그 윤석열 어게인 세력들이 일말의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남겨놨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2심에서도 이거는 감형될 거야, 무죄될 거야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직위원 재판부의 판결문이 상당히 사회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판결문이다. 뭐 내란 혐의는 인정했지만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동혁과 지도부는 그런 판단을 전륜을 못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반면에 이 당내 반발은 조금 거세지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원로들은 누구랑 싸우는지 분간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보니까 조금 전 한 30여 분 전에 당협위원장 25명이 사퇴하라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당협위원장 25분 징계위원회 올라가겠네요. 징계를 예. 받으시겠네요. 지금 반대하는 분들 시당위원장 배현진 전 시당위원장이 이제 전이 됐나요? 그러니까 배현진 위원장과 서울시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함께 20몇 명 입장문 냈다가 배현진 시당위원장 징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단 보류라고 했습니다만 그러고 그 게시글 올린 거 아동 사진 올린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국민들은 다 알죠. 대통령 비판한 건 경고받고 당대표의 행보에 반대하는 목소리 된 건 판단하지도 않고 보류해버리고 그러면서 징계를 결국 때리는 그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이분들 그 더 격렬하게 반항을 하게 저항을 하겠지만 징계를 받거나 지금 아까 우리가 입장을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만 절연할 거라고 했잖아요.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절연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그 당에서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더 오롯이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 그 직위원 재판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전담 재판부를 만든 거잖아요. 항소심 때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위원 부장판사 간 거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 그쪽으로 이제 하러 가신다는데 그러니까 원래 경제, 뭐 보건, 식품 뭐 이쪽 전공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내란 재판에 맡겼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전 판결이 나왔다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지금 정말 그 사실 왜곡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거든요. 그 민주당이 마음에 드는 판사 안 치려고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 거다 전혀 달라요. 특검은 우리가 추천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재판부를 임명하는 겁니다. 근데 재판부 중에서 아마도 이런 권력 남용 문제 이거 그래도 내란 재판과 성격이 맞는 재판부에게 전담을 맡기겠죠. 그렇게 하면은 식품 경제 보건 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항소심 판결을 전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재판부 판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항소심에서 전 바로 잡힐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조금 전 저희가 이제 표로도 보여드렸는데 친한계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당내 소장파, 뭐 대한과 미래인가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힘이 지선 전에 거의 뭐 분열 각이다, 아니면 비대위로 돌아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제 뭐 야상을 입고. 군복처럼 보이는 야상을 입고 나타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뭐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앞세워서 어쨌든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 뭐 공천위원장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 세우기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윤어게인과 같이 하는 그룹은 통과시켜서 후보가 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군복 차림에 군복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이제 보여줬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사실상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한테 뭔가 던질 카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에 의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예전에는 무조건 신당 창당 안 한다. 이렇게 이제 그게 주류였는데 어제 기자회견 이후로는 이거는 신당 창당 아니면은 도저히 답이 없다.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앞서 보신 것처럼 나는 이제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 사전에 제의는 없다. 뭐 이런 글을 올린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배현진 의원이 정당하게 서울시당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서울시당 공천권을 관리하는 뭔가 권한을 가지게 됐는데
전혀 뜬금없는 이유로 딴 별건을 이유로 그 공천권을 사실상 장동혁이 회수해 갔기 때문에 이거는 장동혁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무조건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와 다름없어서 지금 뭐 선거 앞두고 분당 이야기 조심스럽게 저는 분당도 가능할 수 있겠다. 분당도? 예,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 밭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서 한동훈이 창당을 할 것이다. 이제 그 입장문을 보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 그런 다음에 보궐로 나가서 새로운 당을 이끌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질 선거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장동혁 지도부는 핑계를 댈 거거든요. 분탕 세력, 갈라치기 세력, 친한계 세력 때문에 선거를 이렇게 대패했다. 지금 안 그래도 대패할 건데 그들이 명분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신당 창당이나 이런 것들은 정무적으로 하지 않는 게 친한계한테는 지금 당권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다면 저도 입장문 보고 나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관망하는 입장도 바뀌어요. 저는 창당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 해서 예. 왜냐하면은 장동혁 지도부는 절대 이번 선거 폭망하고 한동훈이나 친한계가 가만히 있어도 결국 패배한 다음에 계속해서 당권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당을 새로 차려가지고 정말 그 장동혁 지도부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빨리 흡수해가지고 이게 지금 기회군요. 지금은 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원래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대선 때도 한 6대 4로 졌잖아요. 4대 6이에요. 4대 6이 지금은 저는 많이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전세를 뒤집어서 보수를 새로 재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사실 요즘 그 친한계 의원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참 그분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공감이 될 때가 참 사람 오래 살고 볼 일이 있게 배현진 의원이 그때 그 가처분 신청하면서 거기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와 네. 이게 우리가 배현진 의원의 말에 이렇게 공감하는 날이 오는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그 친한 그 당권파에서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내 사전에 제의는 없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민주당이랑 싸워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지금 뭐 박정아 의원이나 박정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 저는 그분들이 진짜 선 넘는 공격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향해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분들 의견 한 번도 전 동의한 적이 없고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렇죠. 정말 이건 부적절한 공격인데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은데 요즘은 그분들만 100%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파들도 그분들이 왜 지금 당내를 공격하냐 이재명 대통령 문지동 공격하라고 하는데 그분들 그러시던 분들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들 상당히 불쾌한 발언 선 넘는 발언 많이 했던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내 싸움은 제대로 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도 옳은 소리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가 아니라 이틀 전이었죠. 장동혁 대표가 그 입장문 발표할 때 그 시기 10시쯤에 그때 방송하고 있던 그 당권파 패널 그분이 그 이후에 저랑 다른 방송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도 그 생방송 보면서 당황스러웠다. 자긴 당권파 입장을 패널, 내는? 자긴 당권파 패널인데도 그 저 입장문 보면서 그래요? 저거 어떻게 얘기하지라고 할 정도로 당권파 패널들, 그러니까 이른바 인증 패널들도 당황할 정도의 입장문이었다라는 게 저는 그 패널들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요 얘기 짧게 해보면 그 이정현 공천위원장 말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죠. 네, 야상 입고 나와서 거의 이제 새로운 뉴 페이스들로 바꾸겠다. 장동혁하고 좀 결이 비슷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지선의 승리가 아닌 차기 당권을 위한 계획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기 당권도요. 지금 원래는 선거 끝나면은 만약에 대패하고 나면은 지도부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면서 비대위 차려지고 그게 정상적인 수순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선거 진다고 해도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임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거 진다고 무조건 물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당내 규정도 그렇고. 장동혁 지도부는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정현 위원장이 계속해서 뉴페이스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오세훈, 박형준 부산시장 이렇게 겨냥해서 그냥 이름값으로 되면 안 된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장동혁 대표도 어느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쟁을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 근데 그것도 과거 버전인 것 같아요. 어제 저는 이후로 오세훈 컷오프도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이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 당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 어차피 만약에 컷오프 되고 이렇게 시점을 놓쳐가지고 만약에 출마까지 못한다면은 크게 이제 피해가 많으니 차라리 신당 창당하거나 아니면 무소속을 띄거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무소속 무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야당이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분란, 분당
진짜 그냥 예측 불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저는 이정현 위원장 야상 입고 나온 거 이거 윤어게인 지지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정치인의 노렸군요. 정말 타이 색깔 하나도 메시지잖아요. 타이 색깔 하나고 나오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도 약간 중도 통합의 메시지 할 때 약간 통합 타이 파란색 빨간색 예. 섞인 타이 메고 오시는 것처럼 정치인들은 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그때 약간 이준석 의원한테 화해 주황색. 제스처할 때 주황색 메고 다 이게 의상은 메시지입니다. 정치인의 메시지는 야상을 입고 나왔다는 거는 저는 그 계엄 찬성한다는 메시지랑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이정현 의원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신복 비서실장이에요.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다음에 그 당시 그때 이름이 미래한국당이었나? 아닌데 한나라당이었나? 새누리당 때.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때 그 사람들 거의 다 사과했는데 끝까지 사과 안 한 게 이정현 비서실장이에요. 예, 예.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 안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군 군 투입 지금 무기징역 판결 받고 장동혁 대표 윤어게인 메시지 내고 내가 야상 입고 온 거 뭐 지금 뭐 지옥 훈련 같은 공천 그게 아닙니다. 저는 계엄에 대한 긍정 메시지, 윤어게인 세력들에 대한 긍정 메시지, 지지 메시지라고 보고요. 무슨 뭐 청년들 나와라, 도전하라, 판가리 하겠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청년들 공천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자격 있습니까? 80년대생 당대표 쫓아냈죠. 70년대생 당대표 쫓아냈잖아요. 그래놓고 청년 공천하겠다고요? 아마도 극우 청년들을 공천하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정현 위원장의 메시지나 복장이나 전부 극우 공천하겠다는 메시지로 저는 봤습니다. 저는 전두환이 떠올랐는데 그러면은 100% 그럼 딱 맞아 떨어진 맞아요. 것 네. 같아요. 진짜 네. 무서운 국민의힘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새 당명 어떻게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새 당명에 뭐 민주, 공화당, 미래 뭐 이런 거 넣는다고 하던데. 네, 뭐 미래연대, 뭐 미래를 여는 공화당. 그러니까 과거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근데 저는 가장 큰 진짜 걱정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비상계엄이 국익의 결단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내란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윤어게인 세력한테 계속 정치적으로 부활하려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원내 정당이 거기에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회복하는 이 시점에 계속해서 시위하고 사회분란 일으키고 뭐 미국에다가 계속 대한민국 뭐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은 지금 주가가 다시 떨어질까 걱정이 너무 많아요. 너무 걱정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이슈를 좀 바꿔서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